왠지 잠은 안 오고 사는 걱정에 뒤척이다. 괜시리 핸드폰만 만지작대다.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휴가 한 번도 못 떠나고 이 여름 그냥 이렇게 보내도 될까. 뭐가 그리 걱정이야.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같이 떠나볼까. 꼭 바다가 아니어도 꼭 멀리 떠나지 않아도 그대와 함께하는 지각 바캉스 운동화 신고서 모두가 잠든 이 밤 골목길을 그대와 함께 손 마주 잡고 걷기만 해도 난 너무 좋은걸. 9월의 바캉스 솔직히 많이 미안했었어. 하루하루 바빴어. 남들 다 가는 휴가조차 제대로 가지 못했어. 그래도 지금 내 곁에 웃고 있는 널 보면 함께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에이, 넌 내게 바다보다도 더 햇살보다도 더 달콤한 휴식을 주었으니까 내가 약속할게. 자그만 이 침대가 작은 섬처럼 느껴지게 Girl let me love you. 반복되는 일상과 하나마나한 걱정들 지겨운 사람들의 잔소리까지도 다 벗어던지고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도 늦기 전에 지각 바캉스 머리만 묶고서 편한 티셔츠 슬리퍼 신고서 그대와 함께 손깍지 끼고 걷기만 해도 난 너무 좋은걸. 9월의 바캉스 바다가 아니어도 모두가 잠든 이 밤 골목길을 그대와 함께 팔짱을 끼고 걷기만 해도 난 너무 행복해. 9월의 바캉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잠이 안 와 핸드폰을 보며 누워있는 시간처럼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작은 얘기를 나누는 시간 소담소담. 네 번째 방송 오늘의 오프닝 곡은 스텔라장과 김재한의 9월의 바캉스였습니다. 9월은 여름이 다 끝나가는 막바지잖아요. 9월의 바캉스는 다들 휴가 가는 여름에 바빠서 또 이런저런 걱정에 가지 못한 여름 휴가를 아쉬워하며 늦게라도 걱정할 시간에 좋은 사람과 휴가를 가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여름이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좋은 사람과 어디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같이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서로의 집까지 산책하는 순간들이 힐링이고 일상에서의 나름의 휴가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 앞서 말한 얘기와는 많이 다른 이유예요. 사실 저도 제 나름의 휴가가 아쉬워서 오늘 방송에 이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나름 바쁘게 살았어요. 뭐라고 살았는진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여가 생활을 할 시간도 없었고 학교 집만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토요일에 아무것도 없는 날이 있었죠. 과제도 만날 사람도 어떤 일정도 없는 그냥 과하게 잉여로운 날이요. 쉬는 날에 저답지 않게 일찍 일어나 그 잉여로운 날을 맞은 전 오늘은 뭐하지 싶더라고요. 침대 위에서 늦장 부리며 생각했는데 작년 봄에 한라산을 갔던 게 떠올랐어요. 5월인데도 눈이 한껏 쌓여있던 전경을 생각하며
이번엔 가을 한라산이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준비했어요. 늦은 아침을 먹고 마실 커피를 내리고 물과 샌드위치를 준비하고 나갈 땐 한라산에서 사진이나 영상이나 찍어볼까 싶어서 삼각대를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맑은 날씨에 구름 몇 점이 예뻤고 햇볕은 따뜻했지만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정말 밖에 있기 좋은 날이었거든요. 때마침 버스도 기다리게 하지 않고 바로 도착해서 목적지인 성판악까지 엄청 편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뭔가 잘 풀리는 날은 항상 끝이 안 좋더라고요. 한껏 기대된 마음으로 빨라진 발걸음이 닿은 곳엔 입산 시간이 적혀있는 판으로 막힌 산의 입구가 있었습니다. 12시 30분인가? 그때까지 입산을 해야 했는데 제가 12시 50분쯤 도착했던 것 같아요. 미리 알아보고 갔어야 했는데 정말 그 하루가 무너진 기분이란. 산의 입구만 봐도 정말 예뻤는데 눈으로만 담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러 갔죠.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서 아침에 침대에 누워있던 시간만 줄였어도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싶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획했던 것과 그 끝이 전혀 달랐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계획과 달랐던 끝에 대해 작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주제 공개 후 첫 곡 엔츠의 사과 듣고 같이 얘기해봐요. Oh, I feel lonely. Oh, what should I do? 너 없는 하루는 참 길고 또 힘들어. 그래 바보같이 나도 알아. 너 좀 어때? 너 꼭 행복해. 다 잊고 예전 그 웃음 꼭 찾아줘. 그래야 내가 더 아플 테니. 늦어버렸지만 정말 미안해. 그땐 네가 줬던 사랑을 몰랐어. 너와 함께 했었던 사계절이 눈부신 날들이었는데 말야. 있을 때 잘해 했던 네 말이 맞아. 떨어진 게 맘에 딱 걸려서 가라앉질 않아. 이런 내 모습 나조차 질리는데 어떻게 네가 견디겠어. 늦어버렸지만 정말 미안해. 그땐 네가 줬던 사랑을 몰랐어. 너와 함께 했었던 사계절이 눈부신 날들이었는데 말야. 아마도 나 그래 힘들 거야. 내가 연락해도 절대로 받지 마. 특히 새벽에. 아마도 나 오래 힘들 거야. 네가 잘해준 그 몇 배만큼. 늦어버렸지만 정말 미안해. 그땐 네가 줬던 사랑을 몰랐어. 너와 함께 했었던 사계절이 눈부신 날들이었는데 말야. 늦어버렸지만 정말 미안해. 그땐 네가 줬던 사랑을 몰랐어. 너와 함께 했었던 사계절이 눈부신 날들이었는데 말야.
렌츠의 사과 듣고 왔습니다. 계획이란 건 글과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어떤 일정이 생기면 먼저 머리로만 기억해보지만 바쁘고 정신없게 지내다 보면 까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무언가를 하다가 약속 시간이 지나면 친구의 환한 목소리로 걸려온 전화에 기억해내기도 하고, 가끔은 약속이 있었는데 그날 또 다른 약속을 잡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캘린더에 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캘린더를 예쁘게 정리해서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연초 연말에 1년 일정을 미리 정리해보려는 사람도 있죠. 그래도 핸드폰이든 종이 캘린더든 본래 목적은 적게는 하루부터 1년까지 계획을 짜고 계획을 알기 위해서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연초 연말에 캘린더를 쓰게 되는데요. 매번 쓸 때마다 초등학교 방학에 그렸던 나의 방학 시간처럼 주기적으로 해야 할 것을 썼습니다. 영어 공부를 한다거나 면허를 따보려고 한다거나 기타 연습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같은 걸요. 그렇게 열심히 캘린더에 쓴 걸 하냐고 하면 안 하죠. 며칠 못 가요. 저만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나의 방학 시간처럼 쓸 땐 어렵지 않아 할만한데 올해는 좀 의미 있겠다는 생각으로 쓰지만 상황이 맞지 않아서, 시간이 안 돼서, 몸이 뻐근해서 란 이유로 한 번씩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캘린더에선 그저 채워진 자리로 남아 매번 보일 때마다 양심이 조금씩 찔리며 보여도 못 본 척, 안 보이는 척을 하죠. 얼마 전에 문구점에 들렸는데 캘린더들이 가장 잘 보이는 중앙 쪽에 정렬돼 있더라고요. 내년을 준비하며 캘린더를 고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또 1년이 지나가나 봅니다. 가끔 캘린더에 쓰여있던 해야 할 것을 보면 이거 꼭 해야 해? 하며 안 하다가 안 한 자신을 보고 이것도 못하는 한심한 녀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매번 쓸 때마다 세세한 계획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캘린더를 쓰는 의미는 나의 1년 모습을 생각으로 그려보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캘린더에 쓰는 모든 계획의 끝이 계획대로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1년의 자신을 그리며 캘린더를 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노래는 이제 또 1년이 지나간다는 생각에 가장 먼저 떠오른 노래예요. 김늑의 스트로베리 듣고 올게요. 난 그대 떠난 만큼의 범통 전부 지나갔다는 걸 더 알고 싶진 않았어요. 그 바람마저 또 이제는 어떻게 내가 변한 걸까? 그때도 벌써 잊었나요? 언젠간 다시 내가 들려내 생각난다면 난 그걸로 모자라. 그대여 날 좀 알아줘요. 난 다르지 않아.
엎드를 불러 밤을새 밝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눌게요. 그대 떠나간 밤길이 이제 와서 또 생각난다면 난 그걸로 모자라. 그때가 날 더 알아줘요. 그때게 난 좋겠나요? 이미 우리가 보낸 시간 안에 많은 얘기 있었대도 더는 아깝지 않아. 난 딱 하나만 날 이제 그대가 보낸 시간 안에 많은 얘기 있다 해도 가다르지 않아요. 김늑의 스트로베리 듣고 왔습니다. 계획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은 아마도 시험 공부인 것 같아요. 그만큼 계획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자잘한 계획 없이 사는 사람도 시험 기간엔 나름의 계획을 세워보잖아요. 학창시절에 제가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의 시험 기간 레파토리는 항상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학교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시험이 언제냐는 얘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이때니까 한 달 전부터 공부해야지 생각하죠. 그렇게 시험이 한 달 남으면 요일별로 과목을 나눠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다 세워봐요.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가방에 챙겨둔 요일에 맞는 교과서를 꺼내 노트에 정리한다고 깨작거리다가 침대맡에 던져놓고 TV나 봤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쭉 살다가 시험 일주일 전이 되면 이제라도 정말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놀 거 다 놀고 책 내용 정리라도 대충 해보는 척 했죠. 월요일 시험을 앞둔 주말이 시작이 되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며 하나도 하지 않았던 공부를 그때서야 벼락치기라도 시작했죠. 미리 계획했던 대로 했으면 밤새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만들고 또 아쉬운 결과를 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매번 시험이 끝나면 기말엔 좀 더 미리 해보자, 내년엔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시험 공부를 해보자 하고 있네요. 하지만 매번 계획만 하고 행동은 대학원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시험 때마다 시험 기간엔 매일 학교, 도서관 집만 오가며 밤마다 도서관에서 살 거란 거창한 계획을 세워보지만 공부는 안 하고 그렇다고 놀았냐 생각하면 뭐 그렇지도 않은 멍 때리는 시간이 많고 시험 공부보단 밀린 과제들에 급하고 그런 것 같아요. 시험 공부를 한 달 전부터 시작해보자는 매번의 계획을 언제쯤 지킬 수 있을까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한 번은 지킬 수 있는 거겠죠? 박소은의 일기 듣고 올게요. 세상엔 뭐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 내가 사랑한 모든 것들은 날 떠나가고 한껏 차려입고 집을 나서면 그날엔 무조건 비가 오지.
세상엔 뭐 하나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 함께했던 순간은 절대 영원할 수 없고, 혼자 불이 꺼진 방에서 라디오를 켜면 왜 슬픈 노래만 나오는 거야. 그저 우울한 어느 날의 일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날 혼자 두지 마, 아니 그냥 내버려 둬. 아냐 사실 잘 모르겠어,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내가 꿈에 나와 뒤숭숭하게 일어난 날, 아무 생각 없이 집을 나서 걷다 보니까 이게 뭐야 죄다 너와 걷던 길이잖아. 또 결국 주저앉아 한숨을. 뭐 항상 이런 걸 어쩌란 말야, 미련한 걸. 그러니까 다가오지만은 괜찮으니까. 어차피 떠나갈 거라면 그저 우울한 어느 날의 일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날 혼자 두지 마, 아니 그냥 내버려 둬. 아냐 사실 잘 모르겠어,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내게 머물러줘, 누구라도 좋아. 제발 떠나지 말아줘, 말아줘. 이제 못 믿겠어, 내게 영원히 머문단 말. 나는 우울한 그저 그런 사람. 신경질적이고 그저 이상한 사람. 날 혼자 두지 마, 아냐 혼자 있는 게 좋아. 아니 나를 두고 가지 마, 제발 나를 혼자 두지 마. 박소은의 일기 듣고 왔습니다. 계획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 생각하면 전 여행이 떠올라요. 여행이란 건 해외든 국내든 있던 곳에서 멀리 떠나 경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런 여행을 갔던 분이라면 여행을 갈 때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세세하고 치밀한 계획을 짜지 않으면 여행 전체가 삐거덕거리거든요.
안 그래도 모처럼 시간을 내 여행을 갔는데 여행지에 있을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오늘은 뭐 하지? 또 어디 가지? 이런 생각으로 몇 시간을 쓰기도 하고 갈 곳을 정해도 목적지들을 이동할 때 루트를 제대로 짜지 않아서 차 안, 기차 안에서 내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죠. 그래서 전 여행을 가기 전 나름대로 계획을 짜는 편이에요. 가고 싶은 곳들을 생각하고 그 근처 먹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고 숙소와의 거리를 생각해서 하루 일정을 어느 정도 잡아놓죠. 하지만 이렇게 계획을 짜놔도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먹고 싶었던 음식이 생각보다 별로거나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가고 싶었던 곳이 아쉽거나 길이 인파에 막혀서 또는 길을 헤매서 시간을 못 맞추거나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한심하게 여행 계획을 맞추지 못한 것은 늦잠을 자서였습니다. 때는 올해 초년에 일본 여행에서 늦잠 하나에 하루의 반이 거의 날아갔었죠. 일본 여행 중 며칠은 볼거리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숙소 와서 푹 쉬고 그랬는데 오사카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간 날이 문제였습니다. 아침 일찍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놀이기구를 많이 즐기지 않았던 저지만 스파이더맨과 해리포터를 포함한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는 테마파크도 보고 놀이기구도 재밌게 잘 타며 엄청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재밌었다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지만 그 재밌게 논 게 화근이었죠. 날씨는 너무 더웠고 사람들은 너무 많았고 때문에 오래 기다려 놀이기구를 탔고 앉아있는 시간은 놀이기구에 탔을 때 뿐이었으니까 재밌는 것만 몰랐다면 중노동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인지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는 부서질 것 같고 몸은 너무 무겁고 피곤한 거 있죠. 숙소에 들어와서 분명히 씻고 핸드폰을 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점심시간이 다 돼가더라고요. 원래 당일 계획은 숙소인 오사카에서 벗어나 아침엔 나라에 들리고 저녁엔 교토에 들리는 것이었는데 늦잠 잔 덕분에 다 망쳐버렸죠. 아쉽고 제가 한심한 건 한심한 거고 덕분에 이제 여행 일정을 좀 더 느슨하게 잡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시간이 나서 기분 전환으로 휴가를 가려고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일정을 짤 때 피곤하고 힘들 것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하려 하다 보니까 휴가가 아니라 일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여행 계획을 짤 때 그때의 상황을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치 하나의 퀘스트 같이 클리어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괜찮다고만 생각하다간 상황이 달라지고 퀘스트가 쌓이면서 자신을 힘들게 할지도 모르니까요. 이번에 소개할 노래는 여행 일정을 너무 힘들게 잡았던 과거의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예요. 김철현의 자자 들려드릴게요. 어제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은 다 자고 일어나니 아무 의미가 없네. 괜히 널 울리고 또 날 울리고 남은 건 상처와 미안한 마음만. 너무 미안해 난 이러려던 게 아냐.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그냥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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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자고 일어나면 다시 사랑하게 될 거야. 자자. 우린 알고 있죠. 서로의 마음을 가끔은 실수로 오해를 만들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일인 걸 알면서도 함께 이겨내려 눈물을 흘리죠. 너무 사랑해 널 사랑한단 말야.
자고 일어나면 다시 사랑하게 될 거야. 자자 우리 그냥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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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일어나면 다시 사랑하게 될 거야. 사랑하게 될 거야. 나는 널 사랑해. 우는 널 안아주고 싶어. 사랑해. 나는 널 사랑해. 우는 널 안아주고 싶어. 나는 널 사랑해. 우는 널. 이렇게 소담소담 4번째 방송이 끝났네요. 특히 이번 주에 숨이 막힐 정도로 바쁘고 힘들어서 이번 방송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됐었어요. 글로 쓰며 아쉬움은 많이 남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힘든 건 지나갔구나 싶고 끝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네요. 오늘은 비록 아쉬운 얘기로 찾아왔지만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잠이 안 와 핸드폰을 보며 누워있는 시간처럼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작은 얘기를 나누는 시간 소담소담. 오늘은 저처럼 걱정이 쌓인 분에게 마지막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더스키80의 걱정하네요 들려드리며 다음 방송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난 잊을 거예요. 쉽게 넘겨버릴 거예요. 그 정도 추억 더 생길 거예요. 또 내게 어렵지 않아요. 널 믿는 건 마음이 약해지는 것뿐이에요. 아직 난 예쁘고 모두 나를 사랑해줄 테니 걱정 안 해요. 한 번쯤 우리 사랑했던 순간들 꺼내고 싶지만 지금이 마음이 스르르르 이상해지면 난 어떡해. 어렵지